네, 안녕하세요. 윌쌤입니다. 여기는 동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탄 신도시의 입지적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동탄 신도시는 화성시에 속합니다. 이 화성시는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가 선정한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 중 4위의 이름을 올린 기록이 있는데요. 그만큼 미래 잠재력이 기대되는 도시죠. 먼저 화성시의 위치를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화성시의 북쪽으로는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가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 권성구가 접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오산시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평택시가 있네요. 화성시는 3월 14일 기준 인구수가 100만 63명으로 집계돼서 전국에서 5번째 인구 100만 대도시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 자체가 젊은 도시지만 특히 동탄 신도시의 연령별 인구 비율을 보면 영유아에서 10대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동탄 2 신도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동인 청계동을 보시면 무려 32%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의 연령별 인구 비율에서 영유아에서 10대 비율은 10% 초반에서 10%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서울보단 조금 높지만 큰 차이는 없는 편이에요. 이 동탄이 속한 화성시로의 인구 유입을 살펴보면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성시 내에서 순전입이 많습니다. 그 외에 용인시, 안산시에서 화성으로 전입해오고 있네요. 반대로 평택시로 한 5% 정도가 전출해 나갔습니다. 화성시의 매매 평당가를 보시면 현재 1,653만 원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중위권에 속합니다. 동탄의 대장 아파트인 동탄역 롯데캐슬과 비교되고 있는 단지를 제가 꼽아봤어요. 첫 번째, 광교 중흥 S클래스와 성남 원도심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 광교 중흥 S클래스가 가장 비쌌지만 점차 차이를 좁혀갔다가 지금 현재는 동탄역 롯데캐슬과 광교 중흥 S클래스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화성시의 면적은 경기도에서 4번째고 이는 서울시의 면적보다 더 큰데요. 따라서 다른 도시처럼 몇 개 동으로 나눠서 화성시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죠. 따라서 크게 서쪽과 동쪽으로 구분해서 크게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거 화성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면 화성시를 동탄, 향남, 남양의 3개 도심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최근 발표된 2035 화성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동탄과 병점을 크게 동탄 권역을 묶고요. 나머지 서쪽 부분을 하나의 권역으로 크게 묶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는 화성시의 동쪽 끝에 위치하죠. 1990년대만 하더라도 동탄동 일대는 화성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동탄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로 화성시를 대표하는 도시가 됐죠. 동탄 신도시 전체 규모는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분당 신도시보다 약 2.8배나 큰 수도권에서 가장 큰 신도시입니다. 동탄의 규모가 큰 이유는 주거뿐만 아니라 업무시설까지 사전에 계획한 도시이기 때문이죠. 동탄에 현재 약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개발 계획상 약 50만 명 이상 거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에는 1000명 이상의 법인이 무려 12개나 위치합니다. 고객노노 분위 지도를 살펴보면 동탄에서는 이 동탄역 인근이 가장 시세가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남동탄에 해당되는 동탄호수 주변의 시세가 높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될 곳이 바로 동탄 1의 시범단지 부근입니다. 동탄역 인근에서는 일명 우포한이라는 이 세계 시범단지 아파트와 동탄역 롯데캐슬이 대장단지입니다. 동탄을 대표하는 대장단지인 동탄역 롯데캐슬을 잠깐 살펴볼게요. 27평부터 41평까지 나름 다양한 성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당 매매 시세는 약 4,900만 원입니다. 전용 84 매매 호가는 현재 16억에서 18억, 최근 실거래가는 16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용 84 전세 호가는 5억 후반에서 6억 5천 정도입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의 장점은 롯데백화점을 단지 앞 상가처럼 이용 가능하고 비 오는 날에도 비를 맞지 않고 지하로 SRT나 GTX를 타러 약 5분 이내에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과 마포에 있는 대장단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와 비교 논쟁을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동탄역 롯데캐슬의 41평형이 최근 24년 2월에 최고가 22억에 거래가 됐기 때문입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2024년 2월에 2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평형은 조금 넓지만 비교 가능한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2년 7월에 마레프는 최고가를 24억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탄 신도시의 주요 교통 환경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우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A와 동탄도시 트램, 그리고 동탄 인덕원선이 있는데요. 먼저 너무 유명한 GTX-A입니다. 현재는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에는 삼성역도 갈 수 있죠. 또한 이와 같이 동탄 트램이 2028년께 개통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트램을 이용해서 동탄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역에서 인덕원역까지 가는 동탄 인덕원선도 개통 예정입니다. 고객 노노의 자가용 출근 시간 분석을 통해서 강남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1시간 10분 정도 걸리네요. 하지만 교통편이 우수한 동탄역 인근에 있는 롯데캐슬이나 동탄 1의 시범단지의 대장 성격 단지인 동탄 아이파크에서는 1시간 이내로 강남역까지 갈 수 있어요. 롯데캐슬에서 GTX를 타더라도 현재는 수서역까지만 GTX가 가기 때문에 수서역에서 강남역까지 갈아타다 보면 1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호재 중 하나인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하차도로 약 1.2km 만들고요. 상부는 공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동서가 단절됐던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교통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주거의 질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는 동탄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리치고를 통해서 동탄의 주요 우수학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S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우수한 아웃풋을 내는 중학교인데요. 특목 자사고 진학률이 높은 순서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가장 높은 학교는 다원중학교 4.9%를 보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솔빛중학교, 이산중학교, 청계중학교 순이었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주요 학원가는 동탄 1의 반송동에 가장 많이 몰려 있고요. 다음으로는 청계동의 반도유보라 인근의 카림상권 주변에 학원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동탄, 동탄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부영단지에 학원가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지인에서 오산동의 멀티차트 현황을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산동은 아까 동탄역 롯데캐슬이 있던 곳이고요. 작년에 전세와 매매 분위기가 오르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꺾여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고압 상태입니다. 동탄 이 신도시에 이제 우포안이 속한 청계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계동도 오산동과 그래프는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상 동탄 신도시의 입지적 특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